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김승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디지털 서비스의 디자이너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 디자인 설계 직군 전체 대표를 맡고 있어서요.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그 디지털 서비스 회사에서의 디자이너 역할은 어떤 건지, 앞으로 역할은 어떨지, 그리고 또 새롭게 합류하는 젊은 후배들의 커리어는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사의 뭐 인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이너는 어떤 분인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디자이너라고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자기 직함을 얘기하잖아요.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직업을 아마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랑 일하신 분들은 크게 이 두 가지 직업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UI 디자이너거나 UX 디자이너거나 UX 연구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직업은 사실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진 않더라도 하는 일의 범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뭔가 디자이너라는 직함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되게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의미여서요. 사실은 이 디자이너의 뭔가 기능적으로나 좀 이렇게 제안하는 뭔가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직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디자이너라는 직함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앞으로 기업에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디자이너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의 범위랑은 좀 다른 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들 아는 디자이너의 그런 디자이너 분들, 미술대학을 졸업하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분들 외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약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변화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보통 이제 사업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을 한 후에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바통 터치를 하듯이 이제 기획에서 정리된 내용을 받아서 그거를 개발에 넘기는 약간 이런 형태가 좀 일반적인 개발 순서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네이버를 포함해서 보통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세스에서의 디자이너 역할은 이제 기획자의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완성도 높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이제 그걸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서비스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면 이제 기획자나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걸 이제 근사하게 솔루션을 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물론 계속 이런 영역도 디자이너가 계속 잘 해야 되고 의미 있게 계속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제 다음의 미래를 좀 읽고 예측하고 새로운 형상을 그리고 그거를 뭔가 실체화시키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저랑 얘기했던 많은 이제 현업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가 왜 변해야 되냐, 왜 역할이 좀 바뀌나요? 왜 지금처럼 계속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변해야 되냐면 우리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속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 직업 더 계속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특히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잘해온 일의 가치가 약간 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PC 시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약간 기획에서 정리된 기획안을 가지고 약간 시키는 일만 잘 수행을 해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았었을 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도화된 이 모바일 환경 시장에서는요, 약간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약간 편의성만으로는 이 서비스가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들은 누가 왜 이 서비스를 쓰는지,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어떤 부분을 경쟁사보다 더 강점이라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지, 어디까지 이 서비스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인지, 약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뭐 약간 아름다운 서비스나 뭐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쓰지 않는 끝내주게 멋진 디자인의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좀 되게 약간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디자이너 역할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전에 PC 시절에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레이아웃이나 약간 조형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디자이너 역할이라고 했다면 그 역할이 점점 약간 주연에서 조연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더 산업시대 초기처럼 디자인이 뭔가 부가가치 정도로 인식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주연의 입장에서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 스스로 더 주연이 될 수 있도록 무대의 중앙에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뭐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가올 후배들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좀 변화해서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되게 큰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게요. 그 네이버 같은 디지털 회사들은 사실 미래의 가능성이 되게 기업의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은 되게 포텐셜이라는 회사의 미래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약간 조금 더 앞선 미래를 빨리 선점하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쉽게 예를 들면 약간 기업 가치라고 하는 그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가치도 보통 퍼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전통적인 기업보다 디지털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이유도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주들이나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훌륭하게 지키고 현재에 충실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안정된 현재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할 미래 가치가 사실은 이런 디지털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잘 나갔던 디지털 기업도 한순간 시대의 흐름을 약간 놓치면 급격하게 몰락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모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디지털 기업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생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또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규모감 갖추게 되면 뭔가 이제 더 몰아붙이면서 막 변화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기보다는 때로는 좀 안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만 말자.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약간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약간의 좀 보수화가 되거나 좀 안주하는 순간 디지털 기업은 굉장히 급속도로 위험에 빠지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업들은 누군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지금 괜찮나? 우리 지금 나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뭐 더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계속 의문 제기를 하고 이 변화상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디지털 기업에서는 인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회사에서 인재라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향력이 있으려면 계속 회사 내부에서 그 회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와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제안하고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좀 하려면 회사 내에서 미래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할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에 디자이너들이 되게 약간 태생적으로, 그리고 지금 했던 일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강점과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해가 없으면 사실 저희는 사용자를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분들은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아티스트지. 그래서 저는 아트와 디자인의 차이가 이제 남의 생각을 읽고 사용자들의 원하는 것들을,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해야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저희가 디자이너들 했던 일이 어쨌든 사용자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빠르게 캐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능적으로도 사실 디자이너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굉장히 빨리 프로토타이핑하고 표현해서 실체를 좀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무언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용자의 니즈를 읽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유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깨어있는 역할을 비단 사실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업에 속한 분들이라면 사업 담당자도 서비스 기획자도 사실 개발자도 누구나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하기에는 디자이너가 가장 유리한 장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디자이너의 역할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현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사실 이 방향으로 좀 디자이너들의 역할을 좀 변화시키고자 그동안 많은 시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2016년부터 디자이너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선언을 하고 디자이너들과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직 이름을 과거에는 저희가 UX 디자인 센터 뭐 이런 조직 이름이었는데 디자인 설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부터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서 일하는 방식과 그 업무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는 저희가 설계라고 선언한 지 한 5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의 저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5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네이버의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역할과 인재상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어쨌든 디자인 설계의 역할은 사업과 기획과 이제 기획자와 개발자의 사이에서 뭔가 그 약간 구현에 조금 더 서비스 구현에 좀 집중한 역할이었다면 사실 지난 5년간 네이버에서 해왔던 일들은 약간 기획적인 사고를 강조하면서 디자이너의 역할과 영역을 좀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한 것들은 프로덕트의 오너였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로서 성장하기를 요구했고 디자이너의 약간 가장 좋은 커리어 트랙은 약간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현자보다는 실행자보다는 프로덕트의 오너로 약간 그 사용자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요구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좀 새롭게 조금 더 가보려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디자이너가 역할을 넓히고 이제 기획자와 섞여서 더 앞단으로 치고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그 앞단에 사업 기획이 있고 서비스 기획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디자이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넓히고 확장한다고 해도 어쨌든 약간 후행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아예 프로세스를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과거에 일하는 프로세스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무언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같이 서비스 운영하고 이제 사업을 성장시키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의 사용자, 그리고 지금의 약간 회사의 뭔가 뭐 매출이라든지 사업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현재에 뭔가 집중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혁신적인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 설계에서 디자인에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혁신적인 롤로 디자이너의 좀 조직 변화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역할 변화를 좀 재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네이버에는 올해부터 2개의 직무와 3개의 역할로 디자이너의 직군을 좀 재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시키는 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 2가지의 직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제품을 만드는 프로덕트 디자인 안에는 역할에 따라서 이게 역량이나 뭔가 뭐 스킬셋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2가지의 약간 역할로 좀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적으로 좀 새로운 변화상을 만들어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지금의 사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완성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는 아키텍트라는 직함으로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사용자와 최전선에서 교감하고 사용자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 그래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용자들의 귀의 역할을 한다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말을 해주는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약간 입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직무와 3개의 역할로 다시 조직을 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그 디자이너 인재사항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초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정의를 했고요. 초몰입이 뭐야? 라고 하면 이 4개의 뭔가 실행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초몰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집요하게 일단 사용자에게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다르게 디자인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것들이 결과로 결국 만들어지게 만드는 사람, 이 4가지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초몰입을 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별로 또 개별적인 저희의 좀 방향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는 이 다음 단계가 뭐야? 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넥스트를 그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키텍트라는 역할을 받은 분들은 그 산업과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의미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디자이너는 오히려 경영대 쪽에 가까운 되게 진짜 그냥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뭐 보통의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학과가 미술대학에 있거나 순수예술을 하는 분들하고 더 가깝다 보니 그 약간 아티스틱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저희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 포 비즈니스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보다 정확한 메시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역할에 맞는 좀 저희가 필요했을 때 인재상의 이런 것들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스킬셋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는 저희는 공통적으로 디자이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몰입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저 인사이트와 열정,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갖춰야 되는 스킬셋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는 남다른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감한 시도가 시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빠르게 시각화해서 디벨롭을 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기업이나 사실 시장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실체화시켜서 이거를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까지 갖춘 분들을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의 기본 스킬셋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아키텍트라고 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저 인사이트와 열정은 기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화된 스킬로는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무조건 쉽게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쉽고 기능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드는 분들, 이 스킬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읽기 쉽고 무조건 쉽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디자이너 한 명 한 명이 만드는 것들이 이게 시스템화돼서 전체 네이버 서비스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들을 저희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키텍트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서 이거를 조직에 전파하고 설득해가는 역량이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은 다양한 유관부서랑 조화롭게 일하시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중요성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무언가 많은 분들이 알고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것들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게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가 분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스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약간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한 것들이 조직 내에서 혹은 저희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는 그 영역까지도 볼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가 갖춰야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인재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다 갖춘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를 포함해서 네이버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을 찍어야 이 방향에 맞춰서 각자의 생각을 싱크를 맞추고 저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이너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각각 정해본 것이고요. 이 내용이 혹시 다른 회사에 다니시거나 또 디자이너를 꿈꾸는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내부의 저희의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오늘 좀 공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직적으로도 그 새로움을 만드는 조직과 이제 현재 사업을 성공시키는 조직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뭔가의 사업 영역에 속하게 되면 굉장히 여기에 온라인을 맞추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넥스트를 같이 그린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만드는 조직과 그 지금의 현재를 잘 성장시키는 조직을 좀 나눴고요. 물론 이 안에서의 약간 역할의 변화는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지금 현재 네이버의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의 네이버의 디자이너가 하는 일 그리고 약간 요구하는 거는 영화를 제작하는 걸로 따지면 미술 감독보다는 오히려 시나리오 작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크고 작은 디자인으로 이제 주변에서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뭔가 서비스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좀 복잡해 보여요. 라든지 혹은 이러이러한 정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그런 류의 사실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실 제가 사실 디자인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도 이게 예쁘다? 폰트 크기가 이게 맞아? 컬러가 이게 맞아? 이게 어때? 라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사용자들이 왜 써야 돼? 사용자들이 이걸 이해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예전에 과거의 PC 시절에는 넓은 화면에 그 넓은 화면이라는 일단 약간 디바이스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안정적인 레이아웃과 좀 안정적인 정보 배열 그리고 약간 사용성이라는 거에 더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좁은 화면에서 생활의 일부가 된 이 스마트폰 안에서 다양한 진짜 엘리베이터를 타셨다든지 사용자가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접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 서비스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용자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면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그런 설계도를 그리는 게 지금 디자이너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정지된 스틸컷의 완성도를 조형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일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술 감독이 아닌 약간 시나리오 작가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인재상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최근에는 약간 채용 방식도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저희가 어쨌든 2가지 트랙으로 신입 사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합류한 신입 사원들에게는 한 1년 정도 다양한 네이버의 서비스들과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성장 트랙을 좀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개월씩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역할 직무를 모두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획자들과 같이 신규 서비스까지 기획할 수 있는 그런 1년짜리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더 맞는 직무가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지 종합적으로 디자이너라면 이런 일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록 선배들이나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 회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젊은 후배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성장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 좀 말씀을 오늘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째 내용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거창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뭐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잘하면 되느냐 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좀 편하게 내부에서 이제 뭐 후배들이나 좀 편하게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분들이 듣는 자리에서 사실은 처음 얘기해 보는 거라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경험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이너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갖춘 분 같아요. 눈치, 욕심, 용기.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멋있는 표현은 아닌데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눈치, 욕심, 용기라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눈치가 좋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쨌든 아까 뭐 이전에도 계속 일관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디자이너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는 눈치는 완벽하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생활 패턴을 그분의 뭔가 사용성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눈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흔히들 사실 이런 거를 뭐 디자이너의 감각이라든지 뭐 센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이 감각이나 센스라는 의미가 조금 생각하시는 게 많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저는 눈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눈치가 있으려면 어쨌든 눈치가 주변에도 아마 약간 눈치가 빠르다 이런 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시거나 본인이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한테 맞춰서 뭔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눈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저는 얼마나 사용자를 살피고 정말 눈치는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자를 살피고 고객을 알고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뭐 협업하는 동료들을 이해하고 뭐 직장 상사를 이해하고 부하 직원을 이해하고 이렇게 타인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게 결국 눈치를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확장되면 배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저는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려는 관심과 이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예상치 못한 배려를 받았을 때 감동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감동이 많아지면 로열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로열티를 얻으려면 일단 굉장히 많은 배려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배려가 있으려면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굉장히 빠른 디자이너의 눈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치가 없는 디자이너는 뭐 감히 뭐 말씀드리건데 좋은 디자이너로 지금의 환경에서 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인데요. 욕심이 되게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단어를 욕심이라고 적었는데 그냥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의 영혼과 같은 게 본인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디자이너들은 만족하는 기준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망가지거나 좀 안타까운 디자이너들이 만나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스스로 현실과 타협해서 기준점이 되게 낮아진 분들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나쁘지 않아. 약간 그렇게 사실 되는 순간 약간 본인은 모르겠지만 저는 디자이너로서 약간 영혼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이너가 진짜로 앞으로 미래를 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려면 현재에 만족하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다음에 더 좋은 대안을 사실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현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지? 뭘 하면 더 좋지? 다른 서비스에 이런 거 생겼는데 우리 서비스에는 왜 없지? 외국에서 이런 거 지금 인기라는데 우리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은 괜찮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한계점을 스스로 계속 갱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는 배려와 감동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디자인을 말씀드리면서. 근데 사실은 그 감동이라는 거는 사실 보통 그럴 때 나와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했어? 약간 예상 못한 그런 배려심? 이거 누르면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만들었네? 라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까지 생각했어 라는 걸 만들려면 진짜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디자이너들이.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약간 감각 좋은 디자이너가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그냥 착착 천재 같은 사람들이 금방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힘 닿는 한까지 본인의 생각을 계속 갱신하면서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사실은 80점 이상 하시는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 80점 이상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스스로의 기준점에서 95점 이상, 100점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80점을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과, 이건 제 표현인데요, 그냥 제 표현인데 80점을 하시는 디자이너와 한 95점을 하는 디자이너 사이에 이게 점수는 한 15점 차이지만 굉장히 약간 여기는 넘사벽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적은 분들이 약간 90점 이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 따르면.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완성도가 결정이 되고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점인 분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9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적더라도 그런 분들이 정말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쨌든 디자이너란 직함을 가진 이상 어쨌든 이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우리가 이 직함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지쳐 힘들 때까지, 정말 은퇴할 때까지 내 스스로를 계속 갱신하려는 욕심, 더 잘하려는 욕심,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말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 같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동안 일한 경험으로는 약간 이렇게 계속 욕심을 가지고 정진하려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런 자리를 더 기회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기인데요. 용기라니까 좀 되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표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구절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대범한 자만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으로는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100개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고 이거를 이끌어가고 실현시키는 거는 정말 탁월한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단순히 뭔가 디자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이 주변에 세상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그게 영향력까지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에 있는 것들, 나의 컴퓨터 안에만 잠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능력을 아까 저희의 스킬셋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설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이분들은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감함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과감하게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있는 분들. 근데 약간 좀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면 굉장히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결국에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이것도 좀 뻔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를 좀 다른 분들은 다양한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추진력이라든지 뭐 설득력이라든지 뭐 실행력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어쨌든 디자이너 용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전체 키노트 내용에서 관통되는 내용이 요약을 하자면 디자이너가 지금까지 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면 좋지 그냥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거야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회사만 하더라도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약간 도태되는 느낌마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심부에서 정말 디자이너로서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기꺼이 하려는 그런 용기, 욕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눈치, 욕심, 용기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욕심과 용기에 대해서는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존경하시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졸업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헝그리라는 게 결국에는 안주하지 말고 더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를 이렇게 나의 기준점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플리시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과감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비단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 얘기의 마지막을 하는 건 이거는 제가 지은 건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아시는 그 루이스 설리번 얘기 중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을 만나면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막 사실 존경하는 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 일관되게 느낀 게 있다면 어쨌든 역량이나 스킬이라는 거는 이거는 선천적인 분도 있고 후천적인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역량이나 스킬은 따라온다. 그럼 뭘 따라오느냐라고 하면 그냥 그 애티튜드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말로 뭔가 좀 도전적이고 새로운 일을 디자이너들을 맡겼을 때 본인이 잘 못할 것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되게 잘해왔고 잘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본 일,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하고 더 진짜 그 일을 되게 잘하게 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으로 느낀 거는 어쨌든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얘기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는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앞으로 계속 변할 거다. 그리고 그 변화에 살아남고 시대가 요구하는 더 중요한 분이 되시려면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인드, 태도가 있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들 2020년인데요. 2021년, 앞으로 203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서바이벌하고 성장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더
이 기업과 사회에서 더 값진 일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사실 어떤 때는 조금 디자인을 하면서 좌절도 많이 했고 사실 조금 잘 됐다고 칭찬을 들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좀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되게 깊게 하고 사용자에 대한 고민이 있던 그 과제에 대한 고민을 되게 깊게 하고 그게 제가 이제 그거를 구현해내고 뭐 유관부서랑 협의해내고 사실 그게 서비스로 올라갔을 때 원하는 바를 조금 어느 정도 예상치를 맞췄을 때 사실 성취감이 제일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질 측면에서 조금 얘기 주셨던 그 세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포인트들로 조금 단연간 조금 끈기 있게 오랫동안 조금 노력을 하면 그 노하우가 항상 좀 축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조금 좀 두서없이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뭐 요 정도 일단 얘기 드리고 찬일 리더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네이버 디자인 설계에서 이제 아까 이제 김승관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직군과 이제 직무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예전에 이제 엔드라이브라고 불리던 그 서비스의 그 이제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찬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출신으로 뭐 작지만 그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을 좀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성장의 계기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그냥 디자이너로서 어떤 UX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어떤 이제 되게 완성도를 높이고.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어쨌든 담당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거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디자이너다 보니까 뭐 되게 어색한 거 되게 많고 막 보면 고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고치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가 달라져? 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챌린지를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순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되게 고칠 건 너무 많고 그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기준을 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약간 방식이 좀 달라진 게 그냥 계속 흘러가는 어떤 그런 제품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되게 잘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비단 꼭 돈을 버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제 목표치가 뭔가에 대한 설정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그냥 개선하고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더 크게 보고 거기서
어디까지 내가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명확한 지점을 좀 찍고 그걸 이제 남들과도 싱크를 맞춘 뒤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업무들을 좀 이제 우선순위를 잘 세워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요새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기 회장님이 시간을 좀 더 주셨어요. 10분 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궁금한 분이 이제 어떻게 이분들이 디자인 이사까지 되셨을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김승원 대표님으로부터 이분들이 왜 이사가 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장점들이 다 있으시니까 본인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우시니까 대표님이 이분들이 좀 디자인 이사까지 오신 데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서로 약간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배울 수 있게 좀 제가 지금 현장 진행을 하는 건데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에 대해서? 네. 네, 아니 안 그래도 첫 번째 질문이 약간 본인들 성장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 다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었는데 아니 제가 두 분 소개를 좀 더 드리면요, 정민용 책임 리더님은 지금 네이버에서 아까 지역 맡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 서비스랑 그 다음에 저희 음식점이라든지 지역 정보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스마트 오더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맡고 계시고요,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김찬일 리더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을 맡고 계신데 사실은 되게 본인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출신 리더로서 사업 오너를 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김찬일 리더님의 조직 안에는 비단 디자이너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자와 개발자가 모두 김찬일 리더님 조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 오너로까지 회사에서 굉장히 성장하신 약간 대표적인 분이셔서 사실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두 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좀 약간 저희끼리 막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한 가지씩만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긴 한데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사실 주변 환경과 이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크고 싶다고 해서 클 수 있는 거가 아니라 내 주변이 다 같이 팽창돼야 나도 따라서 약간 팽창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정민용 리더님은 네이버 안에서 크고 작은 서비스의 다양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저도 회사를 좀 오래 다닌 편이긴 했지만 정민용 리더님은 사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소사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네이버 역사 그 자체.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쨌든 약간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단은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김찬일 리더님은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굉장히 큰 장점은 사실은 김찬일 리더님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기획자라고 하셔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기획력이 되게 좋은 탁월한 디자이너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디자이너의 약간 인재상을 약간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잘했던 실행력과 구현력에 이어서 약간의 기획자로서의 역량까지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잘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은 그렇게 가려는 많은 직원들의 약간 롤모델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지금 성장을 하신 분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쨌든 내가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탁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찬일 리더님의 첫 번째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이게 손이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두 분이 김성원 대표님이 어떻게 디자인 총괄을 하시고 사실은 다 동료들이었는데
장점을 하나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좀 너무 낚아지럽나요? 좀 모범이 될 만한, 같이 쉐어할 만한 배울 점들을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억지로 자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친하셔가지고. 네네. 네, 사실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요. 승원 대표님은 사실은 같이 일하면서 가장 조금 큰 장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사실 디자이너들을 많이 저도 회사 다니면서 많이 뵀는데 그들 중에 가장 스토리텔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듣는 청자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약간 설득력 있는 약간 스토리텔링을 잘 짜시고요. 물론 뭐 비주얼적인 거는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사실 뭐 인재상이랑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남들이 약간 주저할 때 먼저 용기 내서 하는, 아니면 조금 더 먼저 한 발 앞서서 손 들어보는 약간 도전 정신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저도 승원 대표님 발표하신 자료를 일부는 봤지만 새로 본 내용도 되게 많고요. 저는 사실 오늘 내용 중에 그 마지막 부분 제일 좋았어요. 좋았고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 욕심, 그러니까 센스 욕심, 그 다음에 용기. 근데 사실 그거를 지금 그냥 대입을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되게 밸런스 있게 잘 갖춰진 분이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직군도 또 되게 많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그러니까 설계라는 이 직군이 더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 여러 어떤 그런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밖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되게 많은 그런 뭐 이슈도 있고 해프닝도 있고 뭐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굉장히 뭐 순발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려나요? 그러니까 결국 다 센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감탄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사실 너무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현장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김승원 대표님도 오늘 영상 초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사실 녹화하기 좀 주저하셨는데,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녹화된 부분을 살짝 학회 기간에는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못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학회 기간에 보실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 세 분이 저도 오래 지켜봤지만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성장하시고 역할을 확대하시고 사실은 어떤 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좀 도움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성장하고 더 크게는 디자인 조직들이 잘 성장해서 많은 곳에서 더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늘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짧지만 강했던 라운드 테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